그래도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아깝잖아 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해보신 적도 있으시고 들으신 적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음식점에서 배고파서 많은 음식을 시켜서 먹다가 배가 매우 부른데도 불구하고 버리기에는 아까워서 배가 터지게 먹고 결국 소화제를 먹는다든가, 아니면 재미없는 영화를 보는데 구매한 영화 티켓 값이 아까워서 도중에 영화관에서 나오지 못하고 끝날 때까지 억지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면서 있는다든지 하는 경험을 우리는 누구나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투자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투자에 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앞으로도 냉철하게 생각할 때 더 이상 발전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건 누가 봐도 중단을 해야 하는 게 맞지만, 투자한 비용과 시간이 아까워서 우리는 포기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투자를 한 비용과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벗어나기 힘들게 되고, 분명히 잘못된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나중에 좋은 성과가 있겠지 하고 마냥 기다리게 됩니다. 기대했던 믿음이 현실과는 맞지 않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대했던 믿음을 냉혹한 현실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을 기대했던 믿음에 끼워 맞추려고 하게 되는 거죠. 잘못 투자한 것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기 최면을 걸고 나중에는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근거도 없는 긍정성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투자에 대한 애착을 억지로 만들게 되는데, 이를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과감한 결단을 내렸었는데요. 저는 직장인이지만 반찬 판매 사업이라는 조그만 사업을 하였었고 향후 미래 발전 가능성이 없어서 과감히 폐업을 선택했습니다. 폐업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되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결코 이 사업을 시작한 것도 그리고 폐업을 한 것도 정말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데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나이 먹고 늦은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하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경험할 수 있어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너 괜히 억지로 자기 최면에 정신 승리하려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적지 않은 돈을 잃게 되어서 당연히 마음이 아프고 그 돈 자체가 굉장히 아깝기는 합니다. 하지만 넓게 생각을 해보면 경험과 지식, 지혜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잃은 실보다 얻은 득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은퇴해서 55세나 뭐 60세 이 정도의 나이에 장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나름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게 될 거고, 한 번도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 많은 실패를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행여나 망하게 되면 그때의 타격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나마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 외에 투자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행여나 본 반찬 판매 사업이 망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있으니 충분한 수업료를 내고 판매 사업의 쓴맛을 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반찬 판매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망해도 타격이 없을 정도로 작은 금액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투자 비용은 모든 비용을 다 합치면 2천만 원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모든 것을 다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액은 1,000만 원을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반찬 판매에 대한 주요 고객 타겟층은 가게의 주변 상권에서 방문한 손님이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한 온라인 판매업을 했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해서 확대 전개를 하려고 했었죠. 집에서 만들어서 음식 판매를 하게 되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가게는 월세로 임차해서 얻었었고, 온라인 판매업이라서 좋은 상권은 필요 없기 때문에 가게의 보증금과 월세 비용이 그다지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돈이 없기도 하고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면 매몰 비용의 오류에 쉽게 빠질 수 있어서 나름 최대한 적은 돈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판매 사업 자체가 처음이라서 솔직히 두렵기도 했었죠. 그리고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 사업에 대한 향후 유지와 발전 가능성 등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과감히 포기하고 차라리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나 혹은 부동산을 접목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무언가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업은 정말 어렵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더군다나 먹는 장사는 더더욱 힘들죠. 이 온라인 반찬 판매 사업을 했을 때는 주변에 음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요리 전문가를 초빙해서 음식을 제조했었고 맛은 정말 최고라고 자부했었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냐면 저희가 판매했던 반찬들을 다른 음식점 사장님이 잔뜩 사서 본인 음식점에서 본인들 음식이라고 판매하기까지 한 그런 음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요리 전문가님은 이전에 전통 맛집에서도 일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 판매 아이템에 대해서 더더욱 자신이 있었죠. 그런데 몇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인원은 이분 한 명밖에 없었고 그분이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기에는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많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시피를 정형화해서 다른 인원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손맛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레시피를 정형화하기에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어떻게 하면 적은 노동을 들이고도 많은 음식을 만들고 빠른 배송을 하게 되어서 맛의 변질이 없게 할 수
있을까를 끝없이 고민했었습니다.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하려면 물류 비용이 많이 들게 되어서 수지 타산이 잘 맞지 않았었죠. 그러면서도 다른 업체들을 보고 차별점을 만들려고도 생각했었는데 이게 참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판매업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초반에는 음식의 맛보다도 마케팅이 훨씬 더 중요했었는데요. 여기서 절대로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이거는 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온라인 사업은 정말 마케팅을 잘해야 하는 게 어설프게 하면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이건 뭐 사람들이 알아야 사 먹던지 말던지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것만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노하우를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판매 사업을 하면서 느낀 진리는 만약에 할 거면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서 멀티로 할 거면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대량 생산과 강도 높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한 하면 안 된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업은 부동산과 접목한 사업이 힘들어도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 이렇게 직장 외에 투자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괜히 투자나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가정이 기울게 되면 어쩌나 라는 무서움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말 우리 모든 직장인들은 노후에 직장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야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야생에 나오기 전까지 많은 투자와 사업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내공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 접목 사업도 하고 이러한 순수 판매 사업도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개요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정리가 된 이후에 다음의 노하우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